자, 우리가 버튼이 눌렸을 때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 방법이 우리가 onClick이라고 하는 이 버튼의 속성에다가 소스 코드에 만든 함수 상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여기 로그인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 하나 있죠. 여기다가 버튼 하나 더 추가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글자를 이 버튼의 글자를 확인이라고 하는 글자로 한번 바꿔보자.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이 토스트 메시지라고 해서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 우리가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의 ID를 한번 가서 볼게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거를 만약에 OK 버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OK 버튼. ID를 바꿨어요. 엔터. 그 다음에 리팩터. 자, 그러면 OK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제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onClick 속성은 안 쓸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아이디가 화면에 추가한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의 아이디가 OK 버튼이다까지 안 상태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onCreate라고 하는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공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 onCreate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표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죠? 실행 가능한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main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되는 함수가 있었죠. 그것처럼 얘도 시작점이 되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시작점이 되는 함수 안에서 뭘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find view by id. 자, find v까지 하면 얘가 나오죠. 그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화면은 여기서 요 파일에서 구성을 했는데 이 화면에 들어있는 각각을 뷰라고 한다고 했어요. 버튼도 뷰예요. 그래서 id를 이용해서 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대문자 r.id. 좀 전에 했던 OK 버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얘가 뭐냐면 자, 아까 화면에 넣었던 애들 중에서 id가 OK 버튼 애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자,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줍니다. 찾아달라. 자, 이거를 자, 우리가 왜 이런 형태로 쓰게 되는지는 나중에 차차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find view by id 왼쪽에다가 equal 붙이고요. 이 왜 equal을 붙이는지 같단 얘기냐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단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일단 equal을 붙이고요. 왼쪽에다가 자, 버튼 한 칸 띄우고 OK 버튼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변수는 다음 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입력해봐라.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따라해 보시면 돼요.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화면에 추가했던 거를 아이디를 이용해서 뭔가 찾아서 뭐 한다는 얘기인가 봐. 요 정도까지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엔터를 치고요. 자, OK 버튼이라고 하는 거 점 해보면 set on click까지 하면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순서를 잘 해보셔야 되고요. 대소문자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엔터를 치고요. 소괄호 안에 커서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new라고 하고요. 한 칸 띄우고 대문자 O로 시작하는 on 대문자 C까지 입력하면 view.onClickList는 어쩌고저쩌고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엔터. 와우, 놀랍죠? 자동으로 뭐가 쭉 입력이 됐어요. 아이고 복잡하죠? 자, 이게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뭐 편하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복잡해라 이런 느낌이 먼저 들 겁니다. 뭔가 형식을 쫙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입력을 우리가 손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동으로 입력해줬어요. 입력하는 순서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입력하는 순서만. 근데 얘가 뭘 의미하냐면 아까 요 화면에서 id가 OK 버튼인 애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게 여기 요 줄인 거고요. 그걸 찾으면 얘를 눌렀을 때 클릭을 하면, 즉 다시 말하면 눌렀을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요 코드가 실행이 돼요. 아까 우리 onClick이라고 하는 거 썼을 때 요 안에 코드가 실행되는 거하고 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안에 한 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커서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가 뭐예요? 복사가 됩니다. 그다음 여기다 갖다 놓고 커서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돼요. 붙여넣기. 근데 똑같이 붙여넣기해서 토스트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잠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넣었는데 빨간 줄이 보이죠? 자, 빨간 줄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this라고 하는 데가 바뀌어야 돼요. 자, 요거를 삭제를 하고요. get application, get A까지 하면 이렇게 나오죠.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엔터 칩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 땡땡은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빨간 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실 때, 자, toast.makeText 안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그걸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 안에, 요런 구조 안에서는 요렇게 쓴다. 그 다음에 요런 구조 안에서는 요렇게 쓴다 라고 하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엔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설명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 얘도 똑같은 기능인 거예요. 여기 세 줄과 여기 있는 요만큼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 있는 세 줄은 뭘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화면에 있는 버튼에 온클릭 속성에서 그 함수를 연결해 주는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거 없이 그냥 ID만 알면 ID를 이용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동작하게 돼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얘를 실행을 하고 나서 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방법을 보죠. 자, 첫 번째 버튼 누르면 버튼이 눌렸어요. 나오죠? 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자, 똑같이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나와요. 자, 지금까지 이 과정은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구분하고 에러 없이 실행되도록만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몇 번 반복해 주시면, 그러면 아, 화면을 만들고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건 이렇게 한다는구나 까지가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되면 일단 화면을 간단하게 일단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버튼 눌렀을 때 뭔가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바의 소스 코드를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몰랐던 게 이게 이래서 된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뭔가 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일단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것까지만 하셔도 다음번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과정. 자, 화면에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여기 소스 코드의 코드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결하는 걸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연결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자, 화면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를 액티비티 main.xml에서 결정하는데, 그래서 버튼에 온클릭을 누르면 온클릭 속성으로 온 버튼 클릭가 연결되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함수 상자가 실행되고, 함수 상자 안에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어떤 걸 넣어놨냐에 따라서 그게 실행된다. 그래서 토스트 메시지 하나를 띄우는 코드를 넣어놨으니까 토스트 메시지가 보이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화면에 있는 그 버튼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요 찾는 과정, 버튼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있는 걸 전부 다 뷰라고 하니까 find view by i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화면이 XML 파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자, XML 파일에 버튼을 넣어놨다면 그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ML에 넣어놨던 버튼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메모리 어딘가에 실제 버튼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 버튼을 우리가 아이디로 찾으면 이 버튼이 만들어져 있는 애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이렇게 new라고 해서 뭔가를 만들게 돼.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new라고 하는 게 뭔지 알 텐데,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에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XML 그 파일에다가 버튼이라고 해서 갖다 넣으면 이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이거 자동으로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버튼을 우리가 찾아다가 쓰는 거죠. 기능 부여를 해서. 일단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점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갈 텐데요. 자, 버튼을 찾은 다음에 자,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게 돼요. 자, 이게 뭘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뭐야? 라고 하는 거 다음 장을 같이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우리 버튼을 갖다 쓸 때 우리 패키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들어지면 이런 코드 형태가 만들어진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 복잡한 것보다는 구조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얘기한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 몇 번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 그래도 나는 아이고 이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잘 못 따라가겠는데 이것도 잘 못 따라가겠는데 라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라고 한다면 다음 장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자바의 간단한 내용들. 자, 변수부터 시작해서 변수, 함수, 클래스, 상속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자, 그 과정을 이제 다음 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